정수가 오늘 준혁이 결혼식인데 얼굴은 좀 하고 가야 하지 않겠어? 했어요, 여보. 그게 한 거야?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괜찮아요. 준혁이 장인어른이 오시는데 아내가 저 모양이면 창피하지?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얼른 준비 안 해? 여보, 드릴 말씀이 있어. 30년이었어요. 이정숙이 최병수와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새 아이를 낳았어요. 큰아들이 먼저 결혼했고 둘째 딸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막내 준혁이 결혼하는 날입니다. 정숙은 아침부터 화장을 했어요. 한복도 맞췄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웨딩홀에 맞춰 제대로 차려입었습니다. 그런데 병수가 말했어요. 그게 한 거야? 30년이었습니다. 그날이요. 매일 아침마다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밥이 이게 뭐야? 넌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 말이 30년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핸드백을 열었어요. 그 안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만든 서류였어요. 변호사가 만들어줬죠. 바로 협의이혼 서류였습니다. 병수 도장만 찍으면 됐어요. 정숙은 그 서류를 3년 동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날을 기다리면서요. 막내 결혼하는 날을요. 드디어 오늘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세요. 날마다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요? 뭔데? 어서 말해봐. 여보, 저 이혼하고 싶어요. 뭐? 뭐라고? 이혼 서류예요. 여기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오늘 준혁이 결혼식인 거 잊었어? 알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거예요. 제정신이야? 자식 결혼식 날에? 네, 제정신이에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병수가 피식 웃었어요. 어이없다는 웃음이었습니다. 야, 이정숙 지금 뭔 드라마 치고 서류는 뭐야? 정숙이 말했어요. 이혼 서류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 병수가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정숙을 봤습니다. 표정이 바뀌었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야, 진짜야? 정숙이 말했어요. 네, 진짜예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라고 말했어요. 싫어요. 라는 말을 못했거든요. 오늘은 당당하게 했습니다. 병수가 서류를 집어들어 봤어요. 변호사 이름과 도장 찍는 칸이 있었습니다. 병수 이름으로요. 병수 손이 조금 떨렸어요. 정숙이 처음으로 그걸 봤어요. 병수 손이 떨리는 걸요. 30년 동안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수는 항상 당당했어요. 말할 때도요. 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류를 들고 손이 떨렸어요. 종이 한 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가 30년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결혼 시작 30년 전이었습니다. 정숙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32살이었습니다. 병수는 35살이었죠. 직장이 있고 반듯해 보였어요. 말을 잘 들어줬어요. 그때는요. 결혼하기 전에 병수가 정숙한테 말했어요. 나는 아내를 제일 우선으로 할 거야. 믿어봐. 정숙은 그 말을 믿었어요. 나는 아내를 제일 우선으로 할 거야. 그 말을 믿었어요. 32살에요. 그 말이 거짓말인 줄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정숙이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 엄마가 옆에서 울었어요. 행복해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숙도 그날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이 됐을 때였어요. 처음이었어요. 병수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밥이 왜 이래? 간이 왜 이렇게 안 맞아? 정숙이 말했어요. 미안해요. 다음엔 잘할게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엔 다른 말이 왔어요. 넌 왜 그렇게 느려? 준비를 왜 이렇게 오래 해? 또 다음엔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너는 이것도 못해? 그 말들이 쌓였어요. 30년 동안요. 아침마다 밥상 앞에서요. 밥이 이게 뭐야? 찌개가 왜 이래? 저녁에도 집에 들어오면 왜 집이 이 모양이야? 주말에도 나들이 가면서 왜 그렇게 꾸미고 나와? 특별히 큰 소리를 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말했어요. 날카롭게 매일같이 계속했습니다. 정숙은 처음엔 고쳤어요. 밥을 더 잘하려고 했고
집을 더 깨끗이 했어요. 더 빨리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병수가 다른 걸 말했어요. 고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정숙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병수가 원하는 게 없었어요. 아내를 무시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였어요. 그게 30년이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가 기억났어요. 결혼하고 한 달,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나름 열심히 했어요. 엄마한테 배운 대로요. 병수가 말했어요. 밥이 왜 이래? 간이 왜 이렇게 안 맞아? 정숙은 당황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날 감자가 들어간 된장찌개였어요. 잘 끓인 거였습니다.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라고 했어요. 그게 30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10년을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셨거든요. 정숙이 직접 모셨어요. 밥을 해드렸고 병원도 모시고 갔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아들 편이었습니다. 병수야, 정숙이가 또 뭘 잘못했어?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좀 참아야지. 정숙이가 열심히 하잖아.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속은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병수한테 따로 말하는 걸 정숙이 들었어요. 병수야, 정숙이가 너한테 대드는 거야? 네가 집에서 길을 못 펴면 안 돼. 남자가 집에서 길을 펴야 밖에서도 잘 돼. 병수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집에서 행동이 더 했어요. 30년 동안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 막내 결혼식 당일, 정숙이 오늘 결혼식장에 가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62살이었어요. 주름이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얼굴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정숙이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30년 동안 이 얼굴을 봤죠. 매일 아침에 화장을 하면서 병수가 그게 한 거야? 라는 말을 함께 들으면서요.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게 한 거야? 이 말이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핸드백 안에 서류가 있었거든요. 30년 전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쌓인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제일 힘든 말이 뭐였냐고요? 큰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크게 욕을 했으면 싸울 수 있었을 거예요. 때렸으면 신고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병수는 그냥 말했어요. 넌 그게 안 돼. 딱 그 말이었어요. 짧게 조용히요. 아이들 있는 데서도 했습니다. 새 아이가 밥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정숙이 음식을 냈어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병수가 수저를 들면서 말했어요. 엄마 음식은 왜 맨날 이래? 아이들이 들었어요. 정숙도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눈치를 봤어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밥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정숙이 열심히 만든 저녁이었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그리고 나물과 생선이 있었어요. 병수가 수저를 들면서 말했어요. 이 된장은 왜 이렇게 싱거워? 간도 못 맞춰. 큰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잘할게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큰아이가 나중에 커서 말했어요. 엄마, 그때 나 엄마한테 미안했어. 아빠한테 화가 났는데 말을 못했어.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아이도 느꼈구나, 그 침묵을. 엄마로서 아이들 앞에 창피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눈에 아무것도 못하는 엄마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걸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걸요. 둘째 딸 유진이가 나중에 말해줬어요. 엄마, 나 어릴 때부터 알았어. 아빠 행동이 잘못이라는 걸 말이야. 그리고 엄마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어.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나 알아.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아이 방에서 말이죠. 그게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숙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이제 어떻게든 하고 싶다고요. 아직 완벽한 정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아직 다 결혼 전이었거든요. 이제 마지막 막내가 결혼하면
그때 생각하자. 그게 3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지금이 왔어요. 큰 소리를 치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병수가 그 말을 했던 것처럼요. 그 뒤 욕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매일요. 정숙도 그렇게 했어요. 조용히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준혁이 결혼식 날 병수가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야, 이정수, 어디서 이런 거 만들어 온 거야? 드라마야? 진짜 이혼 서류야? 정숙이 말했어요. 진짜예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 병수가 서류를 정숙한테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웃기고 있어. 오늘 준혁이 결혼식인데 이게 무슨 짓이야? 얼른 준비나 해. 정숙이 말했어요. 여보, 저 오늘 이거 드리려고 30년 기다렸어요. 병수가 정숙을 봤어요. 표정이 바뀌었어요. 30년을 기다렸다고? 내 막내가 결혼하면 드리려고요. 병수가 다시 웃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숙의 얼굴을 보다가 멈췄어요. 30년 동안 정숙이 이런 눈을 한 적이 없었어요. 병수가 기억했어요. 정숙이 어떤 눈인지를요. 늘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눈이었어요. 병수가 뭔가 말하면 고개를 숙이는 눈이었고 싫다고 말하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항상 눈치를 봤어요. 미안하다고 했었고 말을 맞췄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병수가 말했어요. 야,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정숙이 말했어요. 네, 맞아요. 이혼이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요. 싫어요. 아니에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게 다 그 한마디 안에 있었습니다. 병수가 말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늘 무시했었던 말이 있었어요. 밥이 이게 뭐야? 왜 이 모양이야? 네가 뭘 했어? 이러한 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정숙 눈 때문이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이요. 정숙이 핸드백을 들었어요. 병수가 말하려고 했어요. 뭔가를요? 그런데 정숙이 먼저 말했어요. 오늘 결혼식 마치고 나면 얘기해요. 지금은 준혁이 결혼식이니까.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준혁이 결혼식이었어요. 며느리가 예뻤습니다. 준혁이 웃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숙은 준혁 옆에 서서 웃었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준혁의 엄마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혼 서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수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준혁이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준혁이 정숙한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예쁘다. 정숙이 준혁을 봤어요. 막내였어요. 새 아이 중에 막내요. 오늘 결혼하는 날입니다. 이 아이를 기르는 동안 병수가 말했어요. 매일요. 밥이 이게 뭐야? 넌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예쁘다. 정숙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예뻐? 응, 진짜로 엄마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정숙은 그 말을 들었어요. 예쁘다는 말을요. 준혁이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29살 아들이요. 결혼식 날 아침에 병수가 말했어요. 그게 한 거야.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아들이 말했어요. 오늘 예쁘다. 같은 날이었어요. 같은 엄마한테요. 정숙은 어느 쪽이 진짜인지 알았어요. 예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는지 몰랐습니다. 병수한테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혁이가 오늘 이야기해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나갔어요. 유진이가 정숙 옆으로 왔어요. 귓속말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드렸어?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이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엄마. 그 말이 좋았어요. 잘했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잘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병수한테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밥을 잘했을 때도, 아이들을 잘 키웠을 때도요. 시어머니를 10년 모셨을 때도요. 잘했어 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말해줬어요. 잘했어 엄마.
나중에 사진을 찍을 때였어요.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정숙, 경숙, 큰아들, 유진이, 준혁이. 사진사가 말했어요. 자연스럽게 웃으세요. 정숙이 설레서 웃었습니다. 오늘 병수 앞에서 서류를 건넸죠. 그리고 아들한테 예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딸한테 잘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가고 하객이 다 나갔을 때였어요. 병수가 정숙한테 왔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얘기해. 정숙이 말했어요. 네, 그래요. 얘기할 게 있었어요. 30년치 가요. 저녁이었어요. 준혁이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유진이는 집으로 갔고 정숙이랑 병수만 집에 들어왔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어요. 병수가 먼저 말했어요. 야, 이정숙, 이게 무슨 짓이야? 진짜로 이혼하겠다는 거야? 네, 맞아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정숙이 말했어요. 여보, 밥이 이게 뭐야? 라는 말 기억해요? 병수가 잠깐 있었어요. 그게 뭐? 30년 동안 들었어요, 그 말이요. 병수가 말했어요. 내가 그냥 한 말이잖아. 그게 그렇게 컸어? 정숙이 말했어요. 여보, 저 3년 동안 일기 썼어요. 날짜별로 당신이 한 말들을요. 병수가 굳었어요. 뭐? 일기를 썼다고? 내 변호사한테 보여줬어. 지속적인 언어 폭력이 된다고 했고 30년치는 아니지만 3년치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병수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재산이요. 30년 혼인 기여도가 있어요. 제가 가사하고 육아하면서 기여한 거예요. 법적으로 재산 절반은 제 거래요. 병수가 말했어요. 야, 너 변호사까지 만난 거야? 정숙이 말했어요. 네, 3년 됐어요. 병수가 처음으로 말을 잃었어요. 3년. 정숙이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병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눈치도 못 챘어요. 매일 같이 살았는데요. 정숙이 말했어요. 여보, 저 이제 할 말 다 했어요. 서류에 도장 찍어요. 안 찍으면 재판으로 가면 돼요. 병수가 정숙을 봤어요. 30년 동안 이런 눈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정숙은 병수가 말을 잃는 걸 봤습니다. 30년 동안 말을 잃은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말했어요. 내가 맞아. 네가 틀렸어. 그게 뭐야. 그런데 지금은 말이 없었어요. 정숙이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말을 잃는데 3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혼자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오늘 입었던 옷을 벗었어요. 평소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2살 정숙이 거울 안에 있었어요. 오늘 서류를 줬습니다. 병수 앞에서 네라고 했어요. 유진이한테 잘했다는 말을 들었고요. 30년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숙이 거울을 보면서 말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요. 잘했어. 자기한테요. 처음으로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일이 있었어요. 병수가 거부하면 재판으로 가는 거라. 두려웠어요. 하지만 점점 두렵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있었고 유진이가 있었어요. 준혁이는 결혼했습니다. 잘 됐어요. 이제 정숙 차례였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이들 때문에요. 큰아이 결혼할 때까지. 아니, 둘째 결혼할 때까지. 아니, 막내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 됐습니다. 새 아이가 다 결혼했거든요. 이제 정숙만 남았습니다. 62살. 이제 정숙 차례예요. 그리고 그날 밤 정숙이 결혼 생활 처음으로 잘 잤습니다. 처음으로요. 서류를 건넸고 이제 정숙 차례니까요. 다음 날이었어요. 정숙아, 너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말이 당연히 돼요. 서류가 있잖아요. 야, 30년 살았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 유진이는 알아요. 잘했다고 했어요. 뭐? 유진이가 알아? 언제부터? 3년 됐어요. 3년? 너 3년 동안 나 몰래 뭔 짓을 한 거야? 조용하게 준비했어요. 조용하게 준비했어요. 그날이 병수를 멈추게 했어요. 3년이었어요.
정숙이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병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매일 같이 살았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을 같이 먹고 주말엔 같이 텔레비전을 봤어요. 통장을 만들고 변호사를 만났어요. 또한 기록을 했어요. 병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정숙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디 가겠어? 뭘 할 수 있겠어? 병수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숙은 3년 동안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여보, 저 3년 전부터 통장 따로 만들었어요. 뭐? 통장을 만들어?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았어요. 야, 이정숙, 그게 내 돈이잖아. 아니에요. 제 노동의 대가예요.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변호사? 너 변호사까지 만났어? 네, 맞아요. 만났어요. 병수가 말이 없었어요. 3년. 그 숫자가 병수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수가 밖에서 일하는 동안요. 정숙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매일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은 집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요.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 그런 정숙이 변호사와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걸 준비하기 3년 전이었어요. 유진이가 정숙한테 왔어요. 저녁이었죠. 병수는 출장을 가 자리를 비운 날이었어요. 유진이가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엄마, 나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정숙이 말했어요. 뭔데? 유진이가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빠 때문에 힘들지. 나 알아. 정숙이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엄마가 힘든 거 나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말들 다 들었고 매번 엄마가 참는 거나 다 봤어. 정숙이 말했어요. 유진아, 엄마는 괜찮아.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 그 말 제일 싫어. 엄마는 괜찮지 않잖아. 그냥 참는 거잖아. 정숙이 말이 없었어요. 딸이 봤습니다. 30년 동안 참은 걸요. 엄마가 감추려고 했는데 딸이 다 봤어요.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인생이 있어. 아빠 뒷바라지만 하다가 끝내면 안 돼.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해야 해. 정숙이 그 말을 들었어요. 엄마도 행복해야 해. 그 말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말이었어요. 병수한테서 들은 적 없었어요. 누구한테서도 들은 적 없었어요. 딸한테서 들었어요. 정숙이 눈물이 났어요. 유진아,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거 우리 같이 생각해봐. 내가 있잖아. 그날부터 정숙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할지, 또 무엇을 할지. 유진이랑 같이 생각했어요. 유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만약 이혼하면 어디 살 거야? 정숙이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돈은 있어?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것도 모르겠어. 엄마, 그거 다 알아봐야 해. 내가 같이 알아볼게. 정숙이 말했어요. 유진아, 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엄마니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 말이 좋았어요. 병수는 한 번도 그 말을 한 적 없었어요. 내가 해줄게. 당연하지. 그런 말이요. 딸이 했어요. 33살 딸이요. 유진이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봤어요. 정숙이 혼자는 못했을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유진이가 옆에 있었어요. 정숙이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고마웠어요. 엄마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딸이요. 그런데 또 미안했어요. 아이한테 이런 걸 부탁해야 하는 게요. 엄마가 혼자 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하지 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며칠 후 유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지수를 소개해줬어요. 40대 여성이었죠. 정숙이 처음 사무실에 찾아가는 거라 손이 떨렸습니다. 혼자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병수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할 수 없었거든요.
어디 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지.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마트 갔다 온다고 했어요. 병수가 말했어요. 빨리 와. 정숙이 말했어요. 네. 그리고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탔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런데 이건 내일이었어요. 30년 동안 내일이 없었어요. 오늘은 그런 내일을 하는 거였죠. 그게 처음으로 병수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거짓말을 못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62년 살면서 변호사를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요. 그런데 앉자마자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정숙이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하지도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머릿속으로는 했어요. 수백 수만 번요. 그런데 소리내어 한 건 처음이었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결혼 생활 얼마나 되셨어요? 30년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남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정숙이 말했어요. 큰 소리는 안 쳐요. 그냥 매일 말해요. 밥이 이게 뭐야? 넌 왜 이 모양이야? 네가 뭘 했어? 그 말을 30년 동안 매일 했어요.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언어 폭력이에요. 법적으로 정신적 피해로 인정돼요. 정숙이 말했어요. 그게 폭력이에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네, 맞아요. 신체 폭력만 폭력이 아니에요. 말로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도 폭력이에요. 이정숙 님이 30년 동안 당한 거예요. 정숙은 그 말을 들었어요. 30년 동안 당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내가 예민하거나 개인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당한 거였어요. 정숙이 말했어요. 제가 이혼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먼저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어요. 30년 혼인 기여도가 있으니까요. 가사와 육아로요. 절반은 이정숙님 거예요. 절반이요? 네, 법적으로요. 정숙이 그 말을 들었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이정숙 님이 30년 동안 가사와 육아를 하셨잖아요. 그게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돼요. 남편분이 밖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건 이정숙 님이 집을 지켜서예요. 법원은 그걸 기여분으로 인정해요. 병수가 항상 말했거든요. 내가 본 거야. 네가 뭘 했어. 그런데 변호사가 말했어요. 절반은 정숙 씨 거라고요. 정숙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혼자였어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같이 다녔어요. 당연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냥 결혼 생활이 이런 거라 생각했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요.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질 거라고요. 그런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당한 거라고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췄어요. 정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갔고 바깥에 햇빛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햇빛이 다르게 보였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 정숙은 처음으로 한 건 통장이었어요.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창고에 앉아 통장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어떤 통장으로 하시겠어요? 정숙이 말했어요. 그냥 제 이름으로요. 통장이 나왔어요. 이정숙 이름으로요. 정숙이 그 통장을 들고 봤어요. 이정숙, 내 이름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병수 이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숨겼습니다. 병수가 모르는 곳에다가요. 옷장 안 깊숙이 말이죠. 병수가 절대 열지 않는 정숙 옷장이요. 그 안에 넣었어요. 가끔 꺼내봤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요. 통장을 보면서 잔액을 확인했어요. 병수가 자거나 아니면 나가고 없을 때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당당해졌어요. 내 통장이니까요. 내 돈이니까요.
조금씩 늘었어요. 그리고 매달 조금씩 넣었습니다. 경수가 주는 생활비에 영수증을 맞추면서요. 잠을 볼 때 조금씩, 가끔은 반찬을 덜 샀어요. 병수가 몰랐어요. 영수증을 확인했는데도 몰랐어요. 정숙이 30년 동안 경수 생활비 맞추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3년 동안 모았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내 돈이 있다는 게 달랐어요. 어느 날 통장을 꺼내서 봤습니다. 잔액이 있었고 정숙이 그 숫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내 거다. 이건 내 거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3년 동안 모으다 보니 어느 날 잔액이 꽤 됐어요. 정숙이 그 숫자를 봤습니다. 병수한테 비하면 작은 돈이지만 내 돈이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정숙이 그 통장을 손에 들고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할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처음 해보는 생각이었어요. 돈이 생기면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을요. 30년 동안 생활비를 쪼개고 영수증을 맞추는 것만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사고 싶다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했습니다. 혼자 카페에 가고 싶고, 책 사서 읽어보고 싶으며, 유진이랑 밥 먹으러 가고 싶었어요. 맛있는 대로요. 그게 다였습니다. 너무나 작은 거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숙이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겠죠. 아직이니까요. 이혼이 되고 나면 그때 하면 됐어요. 통장을 다시 숨겼습니다. 옷장 안 깊숙이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정숙님, 남편이 하는 말들을 기록해 두세요. 날짜랑 상황이랑 같이요. 지속적인 폭언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기록이 필요해요. 정숙이 집에 와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어요. 쓰다가 말다가 한 거였어요. 거기에 쓰기 시작했어요. 날짜, 병수가 한 말, 3원.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켰어요. 그리고 날짜를 썼어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써도 되는 건가? 이게 너무한 건 아닌가? 병수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큰 소리를 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인데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말이 생각났어요.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도 폭력이라는 말. 그러면 써도 되는 거였어요. 정숙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 멈추지 못했어요. 날짜와 말들이 쌓였어요. 3월 12일 아침 식사 중. 밥이 왜 이래? 30년 됐는데 아직도 간을 못 맞춰? 4월 3일 저녁 기가 후. 집이 왜 이 모양이야?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4월 21일 외출 준비 중. 그렇게 입고 나가려고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날마다 있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정숙이 그 기록들을 봤어요. 이렇게 많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었죠. 아침에도 저녁에도, 특별한 날에도요. 그리고 평범한 날에도요. 30년 동안 늘 이랬습니다. 그런데 정숙은 그냥 살았어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이런 게 결혼 생활이라 생각하면서요. 일기를 쓰고 나서야 알았어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변호사한테 가져갔어요. 3개월치를요. 가방 안에 일기장을 넣고 갔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맞는 건지 몰랐습니다. 내 일기이고 개인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변호사가 말했어요. 기록해 오세요. 기록이니까 보여줘야 했어요. 변호사가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정숙님, 이거면 충분해요. 이것만으로도 지속적 언어폭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정숙이 말했어요. 이게 다 기록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이정숙님 손으로 직접 쓰신 거잖아요. 날짜도 있고요. 이게 증거예요. 정숙이 생각했어요. 이걸 쓰면서 뭔가 달라졌어요. 그냥 지나치던 것들을 기록하다 보니까요.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정숙이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고. 정말로 매일 있었고, 내가 감수성이 예민해서 상처받은 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병수가 매일 한 거였죠. 기록을 보고 나서 처음으로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하고요. 그 확신이 있어야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병수한테 들었거든요. 네가 문제야. 네가 예민한 거야. 그게 왜 상처야? 그 말을요. 그래서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건지. 그런데 일디가 말해줬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는 남편인 최병수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혼을 더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결심을 한 며칠 후 정숙은 친구 오미숙이 생각이 났습니다. 40년직이었어요. 가끔 가다 만나서 대화를 나눴죠. 정숙은 미숙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둘이서 만나자고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소에 가던 편안한 곳에서요. 미숙이가 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말했어요. 미숙아, 나 이혼하려고. 미숙이가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수가 잘했어. 잘 생각한 거야. 정숙이 미숙이를 봤어요. 응? 잘했다고? 나 진작 말하려고 했어. 근데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무슨 말을? 미숙이가 말했어요. 정수가 나 병수 씨 다른 여자 있는 거 알아. 정숙이 그 말을 들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언제부터? 미숙이가 말했어요. 10년이야. 우연히 본 거고.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때 힘들어 보여서. 더 힘들어질까 봐 못했어. 미안해 정수가. 정숙이 말이 없었어요. 10년. 병수가 10년 동안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알았어요. 사실 알았어요. 어느 날 늦게 들어온 병수에게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전화를 받고 나가는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른 척 했습니다. 알면 더 힘들 것 같아서요. 어디 갈 데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숙아, 증언 좀 해줄 수 있어? 미숙이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직접 봤어. 날짜도 기억해. 뭐든지 말할게. 정수가. 정숙이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알았어요. 사실 알았습니다. 언젠가 병수 핸드폰에서 문자를 봤어요. 이름이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어요. 빨리 와요 라는 문자였죠. 그 문자를 보자마자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어떻게 될지 알았거든요. 병수가 화낼 거였어요. 네가 핸드폰을 봤어? 그게 말이 돼? 그게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그런데 미숙이가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에요. 정숙이 미숙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미숙아 고마워. 증언해줄 수 있다고 해줘서. 미숙이가 말했어요. 정수가 내가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이제 됐어. 막내 결혼식 다음 날이었어요. 병수가 아침에 말했어요. 야, 이정숙, 그 서류 집어넣어. 이혼 안 해. 정숙이 말했어요. 여보, 안 찍으면 재판으로 가요. 병수가 말했어요. 재판? 웃기고 있어. 네가 뭘 믿고. 네, 변호사요. 병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변호사가 뭘 해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때리기라도 했어? 안 했잖아. 정숙이 말했어요. 여보, 때리지 않아도 돼요. 말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처를 줬어요. 그것도 법적으로 돼요. 그게 무슨 헛소리야. 그리고 외도요. 병수가 굳었어요. 뭐? 미숙이가 증언해 줄 거예요. 직접 봤대요. 10년 전에. 병수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야, 오미숙이가 뭘 알아. 오해한 거야. 정숙이 말했어요. 변호사한테 얘기했어요.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같이 청구할 거예요. 병수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뭐? 위자료? 네, 30년 기여도랑 외도 위자료요.
변호사가 청구 가능하다고 했어요. 병수가 말했어요. 야, 이정숙, 너 지금 나한테 돈 뜯으려는 거야? 뭐야? 정숙이 말했어요. 뜯는 게 아니에요. 제거 찾는 거예요. 병수가 말이 없었어요.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생각해봐요. 합의하면 빠르게 끝나요. 안 하면 재판이에요. 재판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 밝혀져요. 외도도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수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숙은 방에 들어와서 앉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30년 동안 병수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외도, 위자료, 재판, 그 말들을 오늘 했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말할 수 있게 되면 말하세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게 맞았어요. 말하고 나서 달랐어요. 병수가 조용해졌어요. 처음으로요. 밥이 이게 뭐야? 같은 말이 없었습니다. 넌 아무것도 못해. 같은 말도 없었고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병수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정숙이 그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이요. 병수 눈에서 말이죠. 결혼 생활 동안 그런 눈을 본 적 없었어요. 항상 담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유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유진아, 오늘 얘기했어. 유진이한테서 왔어요. 잘했어, 엄마. 내가 옆에 있으니깐 너무 두려워하지 마. 정숙이 그 문자를 봤어요. 30년 동안 정숙 편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몰랐어요. 유진이가 있었고, 미숙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병수도 알기 시작했어요. 정숙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통장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기록이 있고, 증언해줄 친구가 있다는 걸요. 병수가 더욱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막내 결혼식 이틀 뒤였어요. 야, 이정숙, 이혼 안 해. 재산도 못 줘. 그러면 재판으로 가요. 재판? 웃기고 있어. 가긴 뭘 가져가겠다는 거야. 절반이요. 30년 기여분이요. 기여? 집에서 밥이나 한 게 기여야?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변호사가 뭘 알아. 그 사람들은 돈만 받으면 다 해준다고 하잖아. 그러면 법원한테 물어봐요. 법원. 그 말에 병수가 멈췄어요. 병수는 생각했을 거예요. 법원이 뭘 어떻게 하겠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병수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법원이 보게 되는 것들이 병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정숙이 3년 동안 모은 것들이요. 날짜별 기록, 변호사 상담 내역, 통장, 미숙이 진술. 병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숙이 이혼하겠다고 할 줄 몰랐으니까요. 30년 동안 정숙이 어디 가겠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병수는 아이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큰아들 성혁이한테 전화했어요. 성혁아, 엄마가 갑자기 이혼하겠다는데 네가 어서 말려봐. 성혁이가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버지, 저 엄마 말리러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 말려야 하지 않냐? 집안이 이게 뭐야? 아버지, 저 엄마 편이에요. 병수가 말했어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저 알아요. 평소에 엄마를 무시하는 말들, 우리들이 다 들었어요. 아버진 모르셨잖아요.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하셔야죠. 야, 내가 먹여주고 키워줬는데 그렇게 할 거야? 아버지, 전화 끊을게요. 병수가 전화를 끊었어요. 잠깐 있다가 유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유진아, 엄마 좀 말려봐. 이게 무슨 짓이야? 유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나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병수가 굳었어요. 뭐? 너도 알고 있었어? 응, 그리고 엄마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병수가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너도 3년 전부터? 응, 맞아. 엄마 도왔어요. 뭐? 이게 무슨 상황이야? 유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저 전화 끊을게요.
준혁이한테도 전화했어요. 준혁아, 너 결혼식이 며칠 됐는데 집에 이런 일이 생겼어. 준혁이가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빠, 저 결혼식 날 엄마한테 잘했다고 했어요. 뭐? 뭐라고? 엄마는 잘못 없어요. 아빠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동안 집에서 혼자가 된 적이 없었어요. 늘 정숙이 조용히 뒤에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숙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아이들이 다 엄마 편이라고 했습니다. 병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새아이한테 전화했지만 셋 다 엄마 편이라는 말. 병수는 항상 아이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병수가 한참 생각을 한 후 정숙한테 갔어요. 야, 이정수. 아이들이 다 너 편이더라. 정숙이 말했어요. 그래요. 왜 다 네 편인 거야? 정숙이 말했어요. 같이 살면서 봤겠죠, 아이들도요. 병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숙은 그 대화를 유진이한테 들었습니다. 유진이가 말해줬어요. 성혁이 오빠도 아버지한테 따졌다고요. 세 아이 중에 아버지 편인 아이가 없었습니다. 정숙이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행동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엄마 편이에요. 엄마만 몰랐어요.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걸요. 30년 동안 알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정숙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병수가 혼자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병수가 정숙한테 말했어요. 야, 이정수. 이혼하면 너 갈 데 없어. 재산 하나도 안 줄 거야. 통장도 내가 다 묶어버릴 거야. 어디서 살려고? 정숙이 말했어요. 최병수 씨 재산 묶으면 재판에서 불리하다고 변호사가 말해줬어요. 병수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숙이 변호사 말을 알고 있었어요. 재산 묶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요. 정숙은 지난 3년 동안 공부한 거였어요. 병수가 말했어요. 야, 재판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지치면 네가 먼저 포기하는 거야. 정숙이 그 말을 들었어요. 지치면 네가 먼저 포기해. 예전이라면 그 말이 맞았을 거예요. 예전 정숙은 지쳤거든요. 말해도 소용없었거든요. 이게 결혼 생활이겠지 하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지칠 것 같으면 3년 동안 안 했겠죠. 그 말이 나왔어요. 정숙 입에서요. 지난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못했던 말이었어요. 지치면 네가 먼저 포기해. 30년 동안 그랬어요. 정숙이 지쳐서 포기했어요. 말해도 소용없으니까요. 어차피 내가 지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병수 씨, 저 3년 동안 준비했어요. 지칠 것 같으면 3년 동안 안 했겠죠. 병수가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제 통장에서 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요. 뭐? 네가 따로 통장이 있어? 네, 맞아요. 통장 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생활비에서 모았어요. 병수가 말이 없었어요. 생활비를 줬는데 거기서 모았다고요. 영수증을 확인했는데 몰랐어요. 병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표정이었어요. 병수가 말했어요. 야, 네가 변호사한테 얼마나 줬어? 그 돈도 아깝잖아. 정숙이 말했어요. 그거 제 돈이에요. 제가 낼게요. 병수가 정숙을 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생활비에서 모은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다고요. 병수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정숙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변호사 박지수가 정숙한테 전화했어요. 이정숙님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을 해보는 게 어때요? 재판보다 빠르고 비용도 덜 들어요. 그리고 오미숙 씨 증언도 정식으로 받을 준비를 해야 해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바로 미숙에게 연락했습니다. 증언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고요. 1시간 후 정숙은 미숙을 만나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이 미숙이를 봤어요. 30년 지기였어요. 힘들 때마다 전화했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증언석에 앉아 있었어요. 미숙이가 말했어요.
제가 봤어요. 10년 전이에요. 병수 씨랑 다른 여성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걸요. 그냥 아는 사람이려니 했는데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날 날짜도 기억해요. 정숙이 생일이었거든요. 변호사가 받아 적었어요. 이정숙님 생일 말씀이신가요? 미숙이가 말했어요. 네, 맞아요. 확실히 기억해요. 정숙이 생일인데 병수 씨가 늦게 들어왔다고 전화로 말했거든요. 그날이 제가 본 날이에요. 정숙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에 케이크도 없이 혼자 밥을 먹었던 날. 유진이가 전화해서 생일 축하를 해줬던 날. 그게 그날의 전부였어요. 1년에 단 하루뿐인 날인데 너무 쓸쓸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병수는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랑 있었죠. 그게 그거였어요. 변호사가 받아 적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외도 증거로 충분해요. 목격자 진술이 있으니까요. 위자료 청구에 쓸 수 있어요. 미숙이가 정숙 손을 잡았어요. 정숙아, 미안해. 그때 말해줬어야 했는데. 정숙이 말했어요. 미수가 고마워.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정숙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미숙이한테 말했어요. 미수가 오늘 와줘서 고마워. 미숙이가 말했어요. 정숙아, 이건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10년 동안 말 못한 거 갚는 거야. 두 사람이 걸었어요. 나란히요. 미숙이가 말했어요. 정숙아, 저녁 먹자. 내가 살게. 두 사람이 식당에 들어갔어요. 미숙이가 메뉴를 보면서 말했어요. 정숙아, 이혼하고 나면 뭐 하고 싶어? 정숙이 그 질문을 처음 들었어요. 이혼하고 나면 뭐 하고 싶냐고요. 모르겠어. 생각 못 해봤어. 뭐든지 생각해봐. 정숙이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 유진이랑. 미숙이가 웃었어요. 그거 좋다. 어디? 모르겠어. 아무데나. 아무데나도 좋아. 그냥 가는 게 중요하지. 정숙은 30년 동안 어디 가고 싶다는 말을 못했어요. 병수가 어디 가냐고 물었거든요. 왜 가냐고요? 이혼하고 나면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가면 됐어요. 며칠 후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2주 뒤였어요. 그날 밤 병수가 정숙한테 왔어요. 표정이 달랐어요. 조금 낮아진 목소리였어요. 야, 이정숙. 우리 그냥 얘기해. 법원까지 갈 필요 없잖아. 정숙이 병수를 봤어요. 타협하러 온 거였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병수 말이 맞았고 늘 정숙이 따랐죠. 그런데 지금 병수가 타협하러 왔어요. 정숙이 말했어요. 무슨 얘기요? 재산 좀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면 되는 거잖아. 정숙이 봤어요. 병수가 겁을 내는 게 보였습니다. 법원이 겁났을 거예요. 외도가 드러나는 게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려는 거였어요. 정숙이 말했어요. 여보, 왜 말해봐. 나 다 알아요. 병수가 말했어요. 뭘 알아? 정숙이 잠깐 있었어요. 30년치 말할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중요한 것만 말하면 됐습니다. 정숙이 숨을 한번 쉬었어요. 병수가 말했죠. 뭘 어서 말해봐. 결혼하고 나서 30년 동안 날 무시한 것들이요. 매일 했잖아요. 생활비 영수증 확인한 부분, 내가 어디 갔는지 늘 감시하듯 물어본 것, 그리고 다른 여자요. 10년 됐죠? 병수가 굳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3명 다 알고 있었어요. 나만 모르는 척한 거예요. 병수가 말이 없었고 이어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병수 씨, 나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죠?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때가 아니었을 뿐이에요. 막내 결혼 날이 그때였어요. 병수가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얼마나 좋아해? 정숙이 말했어요. 변호사한테 연락해요. 제 변호사요. 병수가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기다렸죠. 30년 동안 병수 말을 기다렸어요. 뭐라고 하나 기다리면서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다리는 건 달랐어요. 두렵지 않았죠. 그냥 기다렸습니다.
병수는 창밖을 봤어요. 다시 정숙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줘야 해? 병수가 낮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달랐어요. 30년 동안 높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밥이 이게 뭐야? 넌 왜 이 모양이야? 큰 소리 치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낮았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답은 같아요. 변호사한테 연락해요. 제 변호사요. 병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숙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서 정숙이 생각했어요. 다 알아요라는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몰랐어요. 30년이요. 그리고 3년의 준비요. 총 33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했습니다. 병수가 얼마나 줘야 해? 라고 물었어요. 그게 항복이었어요. 그 말을요. 30년 동안 못했던 말이었어요. 오늘 했어요. 2주 뒤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정숙이 변호사와 함께 갔어요. 병수도 왔고 병수 쪽 변호사도 왔어요. 조정위원 앞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변호사 옆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의자에 똑바로 앉았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지난 준비하는 시간 동안 서류를 내밀고 아이들이 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이가 증언했고 마지막에 조정까지 왔습니다. 병수가 처음 말했어요. 재산을 3대 7로 나누면 어떨 것 같아? 병수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분이 30년 동안 생계를 책임지셨어요.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면 7은 드려야죠. 정숙 변호사 박지수가 말했어요. 정숙 씨는 30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셨어요. 그게 없었으면 병수 씨가 일에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기여도는 동등해요. 5대 5가 맞아요. 그리고 외도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해요. 외도. 그 말이 나왔어요. 병수가 굳었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외도 증거가 있어요? 박지수 변호사가 말했어요. 목격자 진술서가 있어요. 날짜와 장소가 명시돼 있습니다. 병수가 자기 변호사 쪽을 봤어요. 변호사가 병수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병수 표정이 달라졌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외도 진술서가 있고 재산 기여도 관련 주장이 양측에서 나왔으니 2주 안에 각자 입장을 정리해서 오세요.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병수가 자기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의미가 있는 끄덕임이었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이번 기일은 여기서 마치고 2주 뒤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정숙이 일어섰어요.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박지수 변호사가 말했어요. 잘 됐어요, 정숙 씨. 외도 증거 나오니까 병수 씨 쪽에서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박지수 변호사가 말했어요. 2주 뒤 다시 오면 병수 씨 쪽에서 합의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외도 증거가 나온 이상 재판 가면 불리하다는 걸 알 테니까요. 정숙이 물었어요. 합의가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박지수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산 절반이 기준이고 외도 위자료는 별도예요. 병수 씨 쪽이 얼마나 버티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외도 증거가 있으니까 위자료는 거의 확실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산 절반, 그리고 위자료. 30년이 돈으로 환산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숙 거라는 걸 인정받는 거였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것도 제 거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이혼하면서 처음으로 제 거라는 걸 인정받는 거였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였어요. 2주 뒤면 달라질 수 있었어요. 정숙이 박지수 변호사 옆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62살에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62년 살면서 이렇게 빠르게 뭔가가 달라진 적이 없었어요. 조정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정숙한테 왔어요. 밥을 같이 먹으려고 왔죠. 유진이가 먹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어제 어떻게 됐어? 정숙이 말했어요. 외도 증거 나왔어. 아빠 표정이 달라지더라. 유진이가 말했어요. 그럼 이제 될 것 같아? 변호사가 될 것 같다고 했어. 아빠 쪽에서 합의하러 올 거래.
유진이가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엄마, 나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정숙이 봤어요. 뭔데? 엄마, 나 어릴 때 늘 봐왔어.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무시하는 말들을 말이야. 그 말 들을 때마다 엄마 대신 마음이 저리고 너무 아팠어. 정숙이 유진이를 봤어요. 유진이,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근데 엄마가 더 힘들었겠지. 엄마 잘했어, 진짜로. 정숙이 수저를 들었어요. 유진아, 나도 할 말이 있어. 응, 엄마. 엄마가 늦었어. 더 일찍 했어야 했는데. 너한테도 미안해. 그 말 들으면서 같이 자란 게.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사과하지 마. 엄마 잘못 아니야. 그리고 늦지 않았어. 지금이 딱 좋을 때야. 지금이 딱 좋을 때야. 그 말이 좋았습니다. 유진이가 된장찌개를 한 그릇 더 달라고 했어요. 정숙이 국자로 떠줬습니다. 병수는 된장찌개를 한 번도 더 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간이 어떻다, 싱겁다, 짜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는 한 그릇 더 달라고 했어요. 정숙은 자리에 앉아 웃었으면서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었어요. 병수가 늘 밥상에서 무시했었던 말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없었어요. 유진이가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맛있까? 그 말이 좋았어요. 유진이가 돌아가고 나서 정숙이 설거지를 했어요. 혼자요. 결혼 생활 동안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혼자 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병수가 뒤에서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늦게 씻는다, 물을 너무 쓴다.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혼자 했죠. 창문으로 바깥이 보였어요. 밤이었습니다. 정숙이 그 밤을 봤어요. 2주 뒤에 답이 나올 거였어요. 그리고 뭔가 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숙이 설거지를 마쳤어요. 물기를 닦고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가 많이 달랐어요. 조정 기일, 유진이와 저녁, 된장찌개 한 그릇 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2주 뒤가 더 기다려졌어요. 이정숙님, 병수 씨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하겠다고요. 얼마요? 재산 절반이요.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이에요. 3천이요? 처음 제시한 금액이에요. 더 올릴 수 있어요. 얼마까지 가능해요? 외도 증거가 확실하니까 5천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 말이 나왔어요. 30년 동안 싫어요. 아니에요. 더 주세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요. 5천으로. 변호사가 말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정숙이 말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변호사가 전화를 끊었어요. 정숙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5천, 미자료 5천이요. 10년 동안 외도했고 30년 동안 경멸했어요. 그게 5천만 원입니다. 30년 세월에 비하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의 의미는 정숙이 상처받았다는 걸 인정한 거였죠. 그게 중요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박지수 변호사가 정숙을 보더니 잠깐 웃었습니다. 이정숙님, 처음 오셨을 때랑 많이 달라지셨어요. 정숙이 말했어요. 네? 그런가요? 처음엔 손이 떨렸는데 지금은 안 떨리잖아요. 정숙이 자기 손을 봤어요. 맞았어요. 안 떨렸습니다.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병수는 이미 와 있었죠. 병수 씨, 합의서에 도장 찍는 날이에요. 알아. 재산 절반이랑 위자료 5천이요. 알았다고. 그리고 병수 씨, 왜? 30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정숙이 왜 그 말을 했는지 몰랐어요. 수고하셨다는 말. 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아이 셋을 낳았고 싫은 것도 있었으며 힘든 것도 있었죠. 그래도 같이 살았어요. 그 시간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병수가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병수의 대답이었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30년을 끝냈어요.
미움 없이요. 그냥 끝냈어요. 정숙이 원한 게 그거였습니다. 30년을 미워하지도 그렇다고 싸우면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정돈하듯 끝내면 됐어요. 정숙이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게 그 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두 번째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병수가 왔고 병수 변호사도 같이 왔어요. 정숙도 박지수 변호사랑 같이 왔습니다. 병수의 표정이 지쳐 있었어요. 2주 동안 많은 생각을 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병수가 먼저 말했어요. 재산은 절반으로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3천이요. 박지수 변호사가 말했어요. 외도 목격 진술이 구체적이에요. 날짜와 장소가 명시됐고 당일 정황도 있고 위자료는 5천이 맞습니다. 병수 변호사가 병수한테 말했어요. 잠깐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수가 말했죠. 5천으로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두 사람을 봤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양측이 이 조건으로 합의하시겠습니까?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이 말했어요. 네.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양측이 합의됐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정숙이 그 말을 들었어요. 정숙이 준비한 도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됐죠? 서랍 안에 있던 거예요. 30년 만에 꺼낸 것 같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차분하게 읽었어요. 합의 내용을요. 재산 분할, 비율, 금액, 위자료. 정숙이 그 내용들을 들었어요. 30년 동안 병수가 관리했습니다. 내가 본 거야. 네가 뭘 했어. 그런데 조정위원이 읽었습니다. 법적으로 정숙 거라는 내용을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괜찮았습니다. 합의서에 정숙과 병수가 도장을 찍었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합의조서가 작성됐습니다. 이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숙이 박지수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정숙님. 그 세 글자였어요. 됐어요. 정숙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이었어요. 바람이 따뜻했죠. 법원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혼이 됐어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산 절반과 위자료 5천만 원. 그게 숫자로 된 30년이었습니다. 30년이 숫자로 환산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법원이 인정한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정숙이 기여했다는 걸요.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정숙님 수고하셨어요. 정숙이 말했어요. 선생님이 수고하셨죠. 정말 감사해요. 대화가 끝나고 정숙은 혼자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그리고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정숙은 이제야 비로소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법원 주변에 꽃이 피어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봄이었어요. 정숙이 그 꽃을 봤어요.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꽃을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한 기억이 없었어요. 뭔가 늘 무거웠거든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봄꽃이 예뻤어요. 박지수 변호사가 저쪽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각자 헤어졌습니다. 변호사는 다음 약속이 있었겠죠. 정숙은 봄날에 혼자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혼 확정 다음 날이었어요. 병수가 아침에 짐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캐리어를 들고 나갔어요. 정숙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캐리어 하나 들고 나갔어요.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슬프지도 후련하지도 않았고 그냥 봤습니다. 30년이 저 캐리어 안에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었습니다. 30년은 정숙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새아이 마음 안에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병수가 들고 간 건 병수 짐뿐이었어요. 정숙이 집을 돌아봤습니다. 신발장에 정숙 신발만 있었어요. 옷걸이에 정숙 외투만 있었어요. 소파에 병수가 늘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정숙이 처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30년 동안 그 자리가 병수 자리였고 정숙은 다른 데 앉았었죠. 오늘 거기 앉아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파였어요. 정숙이 왠지 웃음이 났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밥을 하기 위해 부엌에 갔어요. 혼자 밥을 지어 먹기 위해서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두부, 애호박을 넣고 된장을 풀어 간을 봤습니다. 맛있었어요. 병수한테 끓이던 된장찌개랑 같은 거였죠. 같은 재료와 요리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더 맛있었어요. 먹는 사람이 달라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정숙이 먹은 된장찌개는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정숙은 병수한테 들었던 말들이 생각이 났어요. 된장이 왜 이래? 간이 왜 이래? 오늘은 그 말이 없었습니다.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수저를 들고 잠깐 있었어요. 30년 동안 밥상 앞에서 병수가 오기를 기다렸죠. 같이 먹어야 했으니 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다릴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먹으면 됐어요. 정숙이 된장찌개를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된장찌개가 원래 이렇게 맛있었는지 30년 동안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는데 말을 못했어요.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았어요. 병수가 항상 뭐가 잘못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숙도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원래 맛있었습니다. 저녁에 유진이가 왔어요. 엄마, 괜찮아? 정숙이 말했어요. 괜찮아. 아빠 나갔어? 아침에 나갔어. 유진이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달라 보였습니다. 병수 물건들이 없어졌거든요. 신발장에 병수 구두가 없었고 거실에는 병수 외투가 없었어요. 집이 달라 보였습니다. 비어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넓어 보였습니다.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정숙이 집을 한번 둘러봤어요. 이 집이 이렇게 넓었나 생각했습니다. 늘 병수의 물건이 채워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살 거냐는 유진이의 질문에 정숙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살 거야?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해? 가 항상 있었죠. 그런데 유진이는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정숙이 정하는 거였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뭐든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해. 정숙이 유진이를 봤어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해. 뭐든지. 30년 동안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병수가 한 번도 그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정숙도 그 말을 자기한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해. 그게 이렇게 쉬운 말이었어요. 여행 간다고 했잖아. 그거 먼저 가야겠다. 유진이가 웃었어요. 엄마, 어디 가고 싶어? 정숙은 어디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어디 가고 싶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봤습니다.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어.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주도 가본 적 없어? 아빠가 비행기 타는 것도 싫어했어. 유진이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 주에 가자. 정숙이 말했어요. 이번 주에? 지금 가야지. 언제 가? 정숙이 웃었습니다. 지금 가야지. 언제가? 그 말이 좋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유진이가 가고 나서 정숙이 혼자였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30년 동안 병수 옆에서 잤어요. 병수가 자는 소리를 들으면서 잤었죠. 혹시라도 병수의 잠을 깨울까봐 뒤척이면 소리내지 않으려고 늘 조심했었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였어요. 침대가 넓었습니다. 정숙이 그 넓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도 깨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방해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마음대로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무슨 눈물인지 몰랐습니다. 30년이 한꺼번에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그냥 흘렀습니다. 30년이었어요. 좋은 것도 있었어요. 새 아이가 태어나 건강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잘 자랐어요. 성혁이도 유진이도 준혁이도요. 그게 있었어요. 30년 동안 정숙이 한 것들이요. 그 좋은 것들이 눈물 안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힘든 것도 있었죠. 매일같이 정숙을 무시했었던 말들. 그게 다 거기 있었어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잔이 들었어요. 아주 깊게요. 30년 동안 이렇게 깊이 잠든 적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잘 잤다고 느꼈습니다. 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봄 햇살이 비치는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이 그 빛을 봤어요. 좋았습니다. 아침이 이렇게 좋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아침이 무서웠거든요. 오늘은 경수가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이었어요. 아주 좋은 아침이요. 정숙이 창문을 열자 따스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이 좋았어요. 앞으로 매일 아침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경수가 없으니까 그냥 정숙이 정하면 됐거든요. 정숙이 일어나 부엌에 갔어요. 오늘은 뭐 먹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먹고 싶은 거로 밥을 했습니다. 이번 주였어요. 유진이가 말한 대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정숙이 비행기를 탄 게 언제였는지 몰랐어요. 오래되어 기억도 안 났거든요. 이륙하면서 밑을 봤습니다. 건물들이 점점 작아졌고 잠시 후에는 서울이 작아졌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한 서울이 말이죠. 그리고 하늘을 봤어요. 창밖에 흰 구름이 왜인지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무서워? 아니, 좋아. 유진이가 웃었어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공기가 달랐어요. 정숙이 바람을 맞았습니다. 서울 공기랑은 전혀 달랐어요. 바다 냄새가 났거든요. 제주도의 바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바람과 공기를 느끼며 바닷가에 갔어요. 유진이가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엄마, 웃어봐. 정숙이 웃었어요. 그리고 찍힌 사진을 봤습니다. 62살 이정숙이 바다 앞에 서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과 흰 머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행복해 보였어요.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오래전에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을 말이죠. 그때도 웃었어요. 그런데 그날이랑 달랐습니다. 그날 웃음이랑 오늘의 웃음은 전혀 달랐어요. 오늘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날은 결혼의 시작이었고 오늘은 이제 정숙만의 날이었어요.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사진 하나 더 찍어. 바다 배경으로. 정숙이 웃었어요. 바다를 등지고 섰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고 따스러운 햇살은 정숙이 주인공인 것처럼 밝게 비추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찰칵 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은 찍은 사진을 보면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밀려와 모래를 적셨고 정숙은 신발을 벗어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해? 발 담가 볼게. 차가울 텐데. 정숙이 발을 담갔어요. 차가웠지만 좋았습니다. 바닷물이 발등을 간지럽혔어요. 정숙이 웃었습니다. 찰랑찰랑. 그 느낌이 좋았어요. 유진이도 발을 담갔죠. 어때? 차가워. 두 사람이 웃었어요. 파도가 더 밀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발을 더 적셨어요. 그때 정숙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제주 하늘이 이렇게 파랬어요. 서울 하늘이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여기 있으니까 달랐습니다. 제주도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유진이랑 숙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는데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도가 왔다가 갔다 하는 소리를요. 파도는 쉬지 않고 계속 왔다가 갔습니다. 그게 바다였어요.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기분이 어때? 좋아? 정숙이 말했어요. 너무 좋아. 유진이가 웃었어요. 엄마, 이제 진짜 뭐 하고 싶어? 정숙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하나씩 해봐. 서두를 필요 없어. 정숙이 말했어요. 유진아, 나 수채화 배우려고. 수채화? 미숙이가 같이 다니자고 했어. 유진이가 웃었어요. 엄마, 그거 좋다. 그림 그리면 어떨 것 같아? 어떨지 모르겠어. 잘 못 그릴 것 같아. 그게 뭐가 중요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정숙이 그 말을 들었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잘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했으니까요. 잘 못할 것 같으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는 말했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게 맞았어요. 62살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끝난 느낌이 아니었어요. 뭔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어요. 있잖아, 유진아. 응, 엄마.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유진이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그게 다야. 당연하지. 그게 다야. 그 말이 좋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유진이는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숙은 그게 당연하지 않은 집에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유진이는 달랐습니다. 당연하게 느낀다는 감정을 알고 자란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언젠가 유진이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한테도 당연하다고 말해줄 거예요. 당연히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 말이 이어지면 좋겠어요.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년에 또 오자. 내년에? 응, 우리 매년 오자.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이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요. 정숙이 생각했어요. 내년에도 또 올 수 있다는 약속이 좋았습니다. 내년이 기다려지는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날 밤 제주 숙소에서 잠들면서 정숙이 생각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비행기, 사진, 파도, 차가운 물의 느낌, 그리고 매년 오지 않은 유진이의 말. 언젠가부터 내년이 기다려지지 않았어요. 올해도 비슷한 날들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년이 기다려졌어요. 이렇게 정숙의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혼하고 6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죠. 정숙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먹을까를 생각했고, 저녁엔 오늘 어떤 하루였지를 생각했어요. 병수가 없으니까 뭔가를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었으니까요. 뭐가 달라진 건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웠지만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 됐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숙이 오전에 혼자 산책을 하다가 받았어요. 혼자 산책하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정수가 문화센터 같이 다닐래? 수채화 배우는 거. 정숙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채화, 병수가 그런 거 뭐하러 하냐고 하던 말이 떠올랐죠. 그런데 지금은 병수가 없었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수채화? 우리 나이에 딱 좋대. 정숙이 잠깐 있었어요. 30년 동안 뭔가를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해볼게. 며칠 후 문화센터에 갔어요. 처음으로 붓을 들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잘 그리진 못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매우 어색했어요. 그런데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처음엔 다 어색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정숙이 용기를 얻어 붓을 들었습니다. 그냥 했어요. 붓이 종이 위를 지나 서서히 색이 번졌습니다. 정숙이 그 색을 봤어요. 처음으로 정숙이 만든 색이었습니다. 미숙이가 옆에서 자기 그림을 그리다 정숙의 그림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정수가 잘 그린다. 아니야, 이상해. 처음인데 뭘. 나는 더 이상해. 두 사람이 웃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숙이가 말했어요. 정수가 요즘 얼굴이 달라 보여. 그래? 응, 뭔가 가벼워 보여. 그리고 눈빛도 달라. 정숙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어. 미숙이가 말했어요. 그게 달라진 거야. 매일 행복하게 사는 게 말이야. 전에는 그렇게 못했잖아. 정숙이 잠깐 있었어요. 그냥 매일 행복하게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병수가 없으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맞았어요. 전에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30년 동안 무거웠거든요. 수채화 두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이번엔 꽃을 그렸어요. 정숙이 붓으로 꽃잎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삐뚤었어요. 그런데 꽃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꽃이네요. 정숙이 웃었어요. 세 번째 수업에서는 완성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정숙이 그린 꽃을 작은 액자에 넣어 집에 걸었어요. 병수가 살 때는 액자 하나도 정숙 마음대로 못 걸었죠. 어디 걸 거야? 왜 거기 거는 거야?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숙이 좋아하는 거실 벽면에 걸었어요. 정숙이 그 그림을 봤습니다. 정숙이 고른 자리에 걸린 수채화 꽃을요. 그게 좋았습니다. 그림 앞에서 잠깐 서 있었어요. 30년 동안 못했던 일이 이렇게 쌓이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준혁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잘 지내. 며느리가 엄마한테 밥 먹으러 오고 싶대요. 정숙이 웃었어요.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와. 저녁에 준혁이 며느리랑 함께 왔습니다. 정숙이 밥을 했어요. 며느리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준혁이가 오기 전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준혁이가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된장찌개 좋아해요. 정숙이 웃었어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좋아하는 반찬들러요. 밥상 앞에 셋이 앉았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정숙이 웃었어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맛있어요. 그 말이요. 병수한테 30년 동안 들은 말이랑 반대였어요. 밥상에서 맛있다는 말이 나오면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더 하고 싶어졌죠. 그리고 더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준혁이가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우리 엄마 음식이 원래 맛있었는데 우리가 잘 몰랐어. 정숙이 그 말을 들었어요. 원래 맛있었는데 우리가 잘 몰랐어. 그 말이 뭔가 많은 걸 담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준혁이가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자주 와라. 준혁이가 웃었어요. 엄마, 다음엔 며느리가 엄마한테 요리 배우고 싶대요. 정숙이 생각했어요. 뭐든지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뭘 해줘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 없었어요. 그냥 해주면 됐습니다. 해주고 싶은 사람한테요. 아이들한테요. 정숙이 웃었어요. 그래. 같이 하자. 문이 닫혔어요. 다시 혼자였지만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어요. 맛있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한테요. 어느 날 정숙이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름이 있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막내 결혼식 날 거울을 봤을 때란요. 그날은 30년 세월의 얼굴이었다면 지금은 달랐어요. 뭔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주도에서 유진이가 찍어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봤죠. 그리고 거울을 다시 봤어요. 거울 속 정숙이랑 사진 속 정숙이랑 같았습니다. 정숙이 거울 속 정숙한테 스스로 말했어요. 아주 조용하게요. 잘했어. 경수한테 밥이 이게 뭐야? 라는 말을 들었던 그 얼굴한테요. 30년 동안 참았던 그 얼굴한테요. 30년 동안 자기한테 잘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안해요. 늘 다음에 잘하자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잘했어라고 했습니다. 거울 속 정숙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좋아 거울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깔끔하게 닦았습니다. 다음 달에 성혁이가 온다고 했어요. 며느리와 손자도 온다고 했죠. 정숙은 밥을 뭘 해줘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성혁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갈비찜이 생각나 준비하기로 했어요. 벌써부터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이렇게 정숙은 하루하루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원하는 밥을 먹고 산책을 하며 그림도 그리는 날들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정숙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에도 더없이 행복해하는 자신만의 수채화를 그리면서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